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심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심리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귀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심리.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카카오톡을 안 쓰신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전 국민이 쓰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안 쓰시는 분 아주 가끔 만나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프로필, 카카오톡. 자, 여기에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은 뭐로 되어 있나요? 네?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자, 오늘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제가 유심히 살펴본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관한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하시겠죠? 네. 자, 먼저 그러면 화면을 잠깐 보시죠. 프로필 사진으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면서 카카오를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혹은 거래처, 뭐 부모님, 가족 뭐 이렇게 다 주고받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언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네. 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시죠. 왜 바꾸나? 라는 걸 보실까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 자, 여긴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카톡 사진, 이 프로필은 곧 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에 사진을 아무것도 안 넣는다. 그래서 난 대상이 없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따 나옵니다. 자, 이거 아니면 내 사진을 갖다 올려놓는다. 풍경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겠죠? 네. 자, 여기에는 그런데 반드시 이 사진을, 그러니까 즉 나의 상태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네. 물론 뭐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일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는 반드시 꼭 읽었으면 하는 대상이 존재한다. 이해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자, 그럼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자세히 보시죠. 1번, 보고 있나? 내 모습, 내 사진으로 나를 알린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연령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0대, 10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자기애성인가요? 연극성 장애인가요? 뭐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올리는 거에는 내 사진을 올린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대상, 어떤 특정 대상이 나 지금 이래,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봐주길, 뭔가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는 걸 어떤 대상이 꼭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또 다른 자기의 사진은 어떤 부류가 있냐? 영업. 저 이런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뭐 신뢰를 쌓기 위해 고객님들 접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진을 실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내 사진 좀 봐줘, 나 이래 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좀 나를 과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보통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때 각도의 중요성, 45도. 지금 저도 이어서 올려놓고 보고 있죠?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이고, 위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모습, 또 멋있어 보이는 모습, 전체 사진, 전신 사진을 올린다? 혹은 얼굴 사진만 올린다? 뭐, 과하게 뽀샵. 요새는 또 그거 많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인형같이 그려가지고 나오는 사진들. 스눕.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나도 있는데, 그 어플.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실제 나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촬영을 해서 탁 하고 올려놓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분명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날 좀 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나 이렇게 변했어? 깜짝 놀랐지? 내가 봐도 난 이렇게 이쁘다? 내가 봐도 이렇게 멋있다? 자,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전하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 자,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헤어진 연인. 지금 제가 아까 푸사 얼굴 사진을 올리는 건 대체적으로 20대, 10대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그럼 20대, 10대에게는 연애는 대단한 사건이죠. 이 정도 나이 되면 뭐 연애까지 거 뭐 그거 있든 없든 말든 뭐 이런 분위기지만 사실 그 나이 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헤어진 누군가한테 너 후회할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날 보는 순간 너는 후회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또 어떤 특정 연애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시작한 뭐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거나 뭐 이랬을 때 나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왜? 곧 안 만났는데 이런 사진을 올렸다. 중국에서 그런 사례 있었던 거 아시죠? 프로필 사진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녀는 어디 가고 이상한 여자가 났네? 이래서 칼부림이 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7, 80%가 10대, 20대가 프로필 사진에 사진을 자기 얼굴을 올린다. 이거는 곧 대상이 있다. 헤어진 누군가 연인에게 나 이렇게 변했어 라는 거를 알리고 싶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으세요? 자, 두 번째 보시죠. 2번 자연과 하나들이 풍경사진, 감수성 사진. 자, 이런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연세가 또 20대, 10대보다는 올라갈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왜 이럴까? 자연 사진, 뭐 어디 산을 찍고 바다를 찍고 뭐 아니면은 뭐 감수성이 돋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뭐 촛불 사진이라든가 뭐 전등 사진, 뭐 길거리 사진, 막 이런 사진, 낙엽 사진 이런 걸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하나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상이 있다. 반드시 대상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도 없고 나와 자연을 곧 나로 대변을 하는 거죠. 감수성 사진을 통해서 나를 대변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인간관계에서 약간은 철수에 있다라고 보면 철수? 영이? 아니, 그 철수가 아닌데. 자, 어쨌든 그 철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약간 한 발짝, 한 템포, 두 템포 이렇게 멀어졌다. 한 스텝, 두 스텝 너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자, 프로필 사진에 내 사람이 아닌 자연 환경을 올리거나 감수성을 올린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썩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좀 많다라고 느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연, 감수성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누가 올리냐? 10대, 20대는 잘 안 올리죠. 예, 대신에 한 40대 이상 갔을 때는 주로 산행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 가서 찍은 사진. 자, 이렇게 해서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나 감수성 뚝뚝뚝 떨어지는 사진들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빙고 맞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나 요즘 이러고 살아. 여행사진, 음식사진, 엽사. 자, 엽사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엽기 사진을 엽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역시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대상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헤어진 원인을, 연인과 헤어진 원인을 10대, 20대가 그 연인이 나를 떠나간 원인을 나의 외모에서 찾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내가 멋있지 않아서 저 새끼가 날 떠났구나, 저기 저가 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봤지? 나 이렇게 즐겁게 살아. 봤지? 너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살아.
야, 봤냐? 너가 보기에는, 야, 너는 나랑 이런 것도 안 했었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됐든, 또는 연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대상에게 뭘 알리고 싶냐? 내가 이렇게 럭셔하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기에 너는 제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니까 맞네. 내 친구 누가 푸사를 바꿨던데 걔도 그럼 지금 그런 상태?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또 혹은 난 이렇게 개구지게 또 혹은 이렇게 나는 웃기게 나는 룰루랄라 이러고 살고 있다 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요즘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다음 보시죠. 넌 나의 이상형이야. 연예인 사진, 유명인 사진. 자,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10대, 20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자, 그럼 도대체 자기 사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일상생활 사진도 아니고, 풍경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데 연예인 사진은 왜 올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연예인 사진에 공감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 상대방에게 대체적으로 여자인데 남자 연예인 사진을 올린다. 혹은 남자인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올린다. 이랬을 경우에와 여자인데 여자 연예인, 남자인데 남자 같은 동성을 올리는 것과 이성을 올리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제가 저는 장동건이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예, 현빈도 이상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장동건 사진을 띡 하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어떤 사진을 올리죠? 미소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복근, 식스팩, 자, 이런 사진, 뭔가 곤에 찬 듯한 이런 사진을 올리기가 쉽죠. 이성 사진. 자, 이때 다시 한번 강조. 반드시 내 프로필을 봤으면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진을 통해서. 야, 원래 내 이상형은 이거야. 내 원래 이상형 장동건이라고. 니까 줄게. 너 장동건이야? 너가 장동건만 해? 자, 이렇게 코를 죽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약간 아직도 분노의 감정, 미련이 좀 남았다. 첫 번째 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완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섹시해. 이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 전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높죠. 봤지? 난 얘 같은 스타일이 좋아. 얘 나이겠어. 엔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강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아니면 또 이 외에 동성애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김혜수 사진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 여자들은 특히 이런 거 많아요. 집에다가 스타 사진을 많이 붙여놓죠. 그것도 언제? 10대, 20대. 자,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자기 암시적인 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김혜수라고 괜히 말했나 봐. 자, 어쨌든 일단 말은 했으니까 어느 순간 어느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한테 김혜수 좀 닮았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안 들었어요, 사실. 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야, 내가 왜 쟤를 닮어? 라고 하지만 사실 좋았던 거지.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구 선수든 연예인이든 누가 됐든 간에 너 누구 닮았어? 이러면 그 연예인이 개그맨의 이것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예인이다. 그러면 그 상대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는 나랑 좀 닮지 않았어?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예, 그랬을 때 그 사진, 연예인의 사진을 찾아서 올리더라 라는 거죠.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완전 와 닿으시나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시죠. 나에 대해 할 말 없음. 노프사. 자,
아니 뭐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 무슨 사진 이렇게 있는데, 자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프로필 사진이 그냥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사진이 없는 건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죠. 사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카톡을 보다 보면 프사가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예, 제가 전화번호에 저장돼 있는 것만 거의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그래도 못돼도 한 3, 40명 정도는 프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야 돼. 우리는 자, 대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상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프사가 없어요. 이 프사가 없는 것도 풍경사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나 이런 SNS 이런 거에 그렇게 난 관심 없어. 그래서 그냥 메시지 전달용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또 몇 가지 예가 있겠죠. 자, 처음부터 계속 어느 순간 프사를 없애더니 몇 년 동안 계속 프사를 안 만든다. 이제 이러면 일단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일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나 프사를 안 만들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러지? 라는 거를 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카톡을 깔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나이도 한 50대, 뭐 60대 이러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프사를 안 내요.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뭐 이거 다 하려니까 뭐 메시지 받고 이런 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의 가장 예민한 나이인 10대, 20대, 30대가 지금 프사가 없다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 많이 확인하죠. 프로필 사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뭘 한 사진을 엄청 올려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프로필 사진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짐작을 하죠? 얘네 깨졌나 봐. 얘네 헤어졌나 봐. 얘네 무슨 일이 있나 봐. 자,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백발백중 거의 맞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카톡이, 이 SNS가 온통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나만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싸우거나 이랬을 때는 확 하고 프로필 사진을 없애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봤어요. 사실 이제 제일 많았던 것들이 이런 거고, 또 간혹가다 있는 거 보면은 뭐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사진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만화의 한 장면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거, 또 가족의 사진을 올린다, 이런 것도 다 어떤 특정인에게 나의 모습을, 나의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한 프로필 사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또 친절하게, 카톡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프사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앞에 빨간 점이 땡땡땡 생기죠. 얘 프사가 또 바뀌었네? 무슨 일이지?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카톡 안에 내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 무슨 사진을 올리고 있나, 무슨 일이 있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맞죠? 자, 시간이 날 때 버스나 전철을 타서 이렇게 보면 이유 없이 카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거는 곧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를 굉장히 많이 나타낸다. 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네. 이거 뭐 하루에 2번, 3번, 뭐 심지어는 뭐 5번까지 바꾸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이 못 가서 매번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여기 또 뭐 하나가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카톡을 탈퇴했다 다시 오고 그러는 거야. 귀찮게. 자꾸 새로운 친구라고 뜨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자기의 현재 상태에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렸다.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뭐,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사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야, 바꿔. 그러다가 급기야는 많은 대화방에서 다 나왔지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카톡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을 하고, 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주 프사를 바꾸고 카톡을 심지어 탈퇴했다 가입했다 전화기를 안 바꿨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관심이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이해하시지 않아요? 예.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근데 좀 여기서 딜레마는 그거야.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지. 그 대상이 관심을 가져야지. 딴 사람이 관심 가지면 또 짜증날 텐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사실 프로필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메시지다. 자, 우리는 프로필 사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도 바꾸죠. 잠수 중. 말 시키지 마. 내지는 노래 가사를 써놓기도 하고 뭔가 명언을 써놓기도 하고 깍! 헉! 혹! 이런 하나의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이모티콘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메시지는 조금 더 복잡한 세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뭐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메시지도 있죠. 자, 이래서 너무 다양하지만 일단 이 메시지를 볼 때 그리고 사진과 합쳐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조금 애매했어요. 네, 그래서 메시지는 그냥 패스하고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자주 바꾸시나요?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신 거죠? 없다고 말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심리 이야기 첫 방송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심리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있어야 될 텐데, 구독자가 좀 늘어야 될 텐데, 좋아요도 좀 눌러줘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짜증나는데. 카톡 프사에다 써야겠네. 개짜증이네.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